6월부터 신고 하나 빼먹으면 10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피스텔 임대하시는 분, 전세 사시는 분, 심지어 자녀 명의로 계약하신 분들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가 뭐냐고요? 그거 다 하는 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라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알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벌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30년 넘게 부동산 금융 업무를 담당했던 이재구입니다. 작년에 은퇴했지만 요즘도 많은 분들이 부동산과 주택 대출 문제로 자문을 구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과태료 100만 원을 피하는 모든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최근 만난 정선희 어르신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74살의 강 어르신은 작은 투룸 아파트를 월세로 계약하셨습니다. 보증금 4,800만 원에 월세 31만 원이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하고 전입신고도 마쳤죠. 제가 강 어르신께 전월세 신고는 하셨나요? 라고 여쭤보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게 또 뭐야? 계약서 쓰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제가 6월부터는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드리자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갑자기 벌금을 내야 한다는 거야? 강 어르신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처럼 6월부터는 많은 어르신들이 예상치 못한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대신 계약한 경우도 손자를 위해 전세금만 지원해 주신 경우도 모두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었던 전월세 신고제가 드디어 과태료 부과 단계로 접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가 없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얼마까지? 그렇습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에서 소중한 노후 생활비에서 100만 원이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나는 세입자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법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자녀분이 계약했는데도 신고를 안 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확정일자 문제 때문이죠. 잠시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집은 보증금이 많지 않으니 괜찮을 거야. 또는 나는 지방 소도시에 살아서 해당 없을 거야.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다면 바로 신고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은 물론이고 부산, 대구 같은 광역시와 대부분의 시 지역이 다 해당됩니다. 심지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계약한 경우에도 모두 해당됩니다. 우리끼리 한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100만 원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 우리 동네는 괜찮겠지라고 안심하셨다면
잠시 후에 알려드릴 지역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인데 이제 6월부터는 과태료 유예 기간이 끝난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홍보했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다. 제 주변만 해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72살 아래층 이웃 할머니는 손녀를 위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 주셨는데 계약은 했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웃은 작은 빌라 두 채의 월세 수입으로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데 그동안 신고를 한 번도 안 하셨죠? 두 분 모두 6월부터는 과태료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쉽게 신고하는 방법,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 심지어 신고를 통해 내 재산을 더 확실하게 보호받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집,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다음에 설명드릴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왜 갑자기 과태료가 적용되는 걸까요? 사실 이 제도는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과 함께 전월세 신고제를 함께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4년간 유예했던 것입니다. 이제 유예 기간은 끝났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는 충분한 홍보와 준비 기간을 거치게 마련인데 이 제도는 조용히 진행되다가 이제야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다가 갑자기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당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다행히 미리 알게 되셨으니 가족, 친구들,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세요. 특히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들이 계약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문기창 어르신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70살의 오 할아버지는 15년 넘게 소유한 다세대 주택 한 채를 전세로 임대해 오셨습니다. 최근 새 세입자와 보증금 8,5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셨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도 작성했고 세입자는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모든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별도의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오 할아버지처럼 오랫동안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은 이런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15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왜 문제가 되는 거야? 라며 황당해 하셨지만 법률은 모르면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가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이 신고를 통해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이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이렇게 신고된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서 공유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세금 신고와도 연결됩니다. 또한 세입자는 이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모으신 노후 자금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액, 지역, 주택 유형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첫째, 금액 기준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보증금과 월세 둘 다 넘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십니다. 보증금은 많지만 월세가 적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보증금 8,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신고해야 할까요? 네,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남기원 선생님은 보증금 4,9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이 경우도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가 30만 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었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었다면 단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혹시 자녀분 명의로 계약하셨거나 손주를 위해 보증금만 지원하셨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보증금은 얼마인지 월세는 얼마인지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노후 자금이 달린 문제입니다. 100만 원의 과태료는 매달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둘째, 지역 기준입니다. 어떤 지역이 해당될까요?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당연히 모두 포함됩니다. 거기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 같은 광역시도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시 지역과 각 도의시 지역도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동네는 작은 도시라서라고 생각하시는데 작은 도시라도 시 지역이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제외될까요? 경상북도, 영양군, 전라남도, 장성군처럼 군 지역만 제외됩니다. 즉 대부분의 도시 지역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 우리 동네는 해당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대부분 해당됩니다. 다음 내용에서 구체적인 지역명을 하나씩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주택 유형 기준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일반 주택만이 아닙니다.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상가 건물 안에 있는 주거용 공간, 공장 내 숙소 불법 건축물이라도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금자 할머니는 작은 상가 건물 3층에 방 2개를 월세로 내어주고 계셨습니다. 상가라서 신고 대상이 아닐 거라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 방을 누군가 실제 거주 용도로 쓰고 있다면 이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시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죠.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를 아예 안 한 경우, 늦게 한 경우, 거짓으로 한 경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음 내용에서 각각의 경우에 얼마나 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전월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신고 방법과 꼭 알아두셔야 할 특별한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 모두 어렵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첫 번째, 주민센터 방문 신고입니다. 가장 익숙한 방법이죠. 계약서를 들고 해당 주택이 있는 동네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창구에서 전월세 계약 신고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간단합니다.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계약서 사본을 한 장 더 가져가세요. 원본은 확인 후 돌려받게 됩니다. 85살 이영의 어르신의 사례를 보세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걱정했지만 주민센터 직원이 친절하게 모든 절차를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신고서 작성도 어렵지 않게 도와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주민센터에는 노년층을 위한 전담 창구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신고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사진을 첨부하면 끝입니다. 꼭 스캐너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계약서를 깨끗하게 찍어서 첨부하셔도 됩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세 번째 방법을 추천합니다. 바로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하세요. 이거 6월부터 안 하면 과태료 낸다는데 한번 도와줄래? 라고 말씀드리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간편하게 신고하고 계십니다. 신고 주체도 짚어드릴게요. 전월세 계약에는 두 당사자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죠. 과연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사람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신고하면 나머지 1사람은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누가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제 30년 경험으로는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이 확정일자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공식 날짜 도장입니다. 예를 들어 68살 C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백승호 씨는 전세 보증금 9천만 원을 내고 계약했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안타깝게도 백승호 씨는 확정일자가 없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반면에 73 유영수 씨의 경우 비슷한 상황에서도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정일자의 효력입니다. 그런데 전월세 신고를 하면 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만 받으러 주민센터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드시 전월세 신고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전월세 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 차이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 임대 소득이 자동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세입자 여러분은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직접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아, 며칠 늦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는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하고 집에 입주하면서 전입신고할 때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연장하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월세가 인상되거나 보증금이 변경되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한 번 신고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매매 계약으로 위장한 전세 계약을 제안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부 임대인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불법이며 세입자에게도 엄청난 위험이 됩니다. 매매 계약으로 위장하면 나중에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정확한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도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계약 중인 전월세도 계약 갱신이나 변경 시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의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갱신 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특별히 노년층 분들을 위한 도움말을 드리자면 주민센터에 가실 때 복지 담당자에게 전월세 계약 신고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행정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신고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은 과태료도 피하고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중요한 부분들인데 다음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임대인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세금 관련 팁도 나눠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만 하셔도 과태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전월세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알면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요즘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초 기준으로 전국 전월세 거래 중 63% 이상이 월세입니다. 과거에는 전세가 주류였지만 이제는 월세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비아파트 주택에서는 거래의 78%가 월세입니다. 이런 시장 변화 속에서 전월세 신고제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75세 강만석 어르신은 평생 모아서 마련한 단독주택을 팔고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나이 들어 집 관리하기 힘들어 팔았는데 이런 신고까지 챙겨야 한다니 정말 복잡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통해 오히려 보증금을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전월세 신고는 귀찮은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자주 물으시는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먼저 안내문이 발송되고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기다렸다가 통지를 받은 후 신고하면 이미 늦습니다. 과태료는 줄어들 수 있지만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 직후 바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는데 왜 내가 또 신고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십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만 도울 뿐 전월세 신고는 별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 준다고 말씀하셨다면 정말 해주셨는지 꼭 확인하세요. 72살 이정복 어르신은 중개사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준다고 생각했다가 과태료 통지를 받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며느님이 이 사실을 알고 신고해서 위기를 넘겼죠. 세 번째, 이미 살고 있는 집도 신고해야 하나요? 이미 계약 중인 집은 계약을 갱신하거나 변경할 때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 계약 기간 중이라면 만료 후 재계약할 때 신고하세요. 그러나 올해 6월 이후에 계약했는데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신고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혼자 사는 노인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요즘은 노인복지 도우미나 사회복지사들도 이런 행정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80세 정명자 할머니는 혼자 사시지만 복지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쉽게 신고를 마치셨습니다. 다섯 번째,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부 집주인들은 임대소득 신고를 피하기 위해 전월세 신고를 꺼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되니 집주인이 거부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직접 신고하세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며 수도권과 광역시, 대부분의 시 지역이 해당됩니다. 셋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의무지만 한 명만 해도 됩니다. 넷째,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장치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꼭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